전장에서 증명된 K방산의 위력.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울려 퍼지는 폭격음.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솟아오르는 모래먼지. 유럽의 한복판, 폴란드 평원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 이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은 무기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동유럽 평원을 달리고 K9 자주포가 적의 포격을 무력화시키며 FA-50 전투기가 하늘을 지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외국의 무기를 지원받아야 했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미국과 유엔군의 무기 지원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한국은 NATO 회원국, 무기 수출에서 점유율 6.5%로 프랑스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탱크와 자주포 분야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이 되었어요. 세계 최강 수준의 성능, 그리고 경쟁사보다 빠른 납기. 대한민국 K-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아니, 세계가 우리 무기를 간절히 원하는 방산 강국으로. 반세기 만에 이룩한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K-방산 성장의 뿌리 마이너스 절망에서 시작된 자주국방의 꿈 3분. 2-1 625 전쟁의 뼈아픈 교훈.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우리 군은 속절없이 밀렸습니다. 당시 국군이 보유한 주력 무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물려받은 구식 소총과 몇 대의 경전차가 전부였어요. 반면 북한군은 소련제 T-34 전차와 각종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었죠. 기술력의 차이는 곧 전투력의 차이였습니다. 국군은 미군과 유엔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나라를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2-2 1960-70년대 자주국방의 첫걸음.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자주국방 의지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 이념을 천명했어요. 미군 철수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더욱 절실해졌죠. 1976년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산실이 탄생한 거예요. 초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M16 소총을 조립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2-3 1980-90년대 기술 축적의 시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유학을 보내고 선진국 기술을 배워오며 하나씩 기술을 쌓아갔어요. 1980년대에는 KH-170-955견인포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비록 기존 미군 포를 개량한 수준이었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본격적인 화포였어요. 1987년에는 울산급 호위함이 진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주설계 군함이었죠.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성과는 1985년 현대전 공현제의 현대로템에서 개발을 시작한 K1 전차였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된 첫 번째 주력 전차였어요. 2-4 IMF 위기와 방산업계의 시련.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방산업계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국방 예산이 삭감되고 무기 도입 사업이 연기되거나 축소되었어요. 하지만 이 위기는 오히려 한국 방산업체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생긴 거죠.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두산 DST현, 한화시스템 등이
이 시기에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갔습니다. 2-5 2000년대 수출 첫 성과. 2000년대 들어 한국 방산업계는 첫 번째 수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이 항공기는 훗날 FA-50으로 발전해 한국 방산 수출의 주력 상품이 됩니다. 2005년에는 K9 자주포가 터키 수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K9의 첫 해외 수출이었고 이후 K9은 글로벌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3. K2 흑표전차 마이너스 지상전을 지배하는 철의 맹수 4분. 3-1 세계 최고 수준의 3.5세대 전차. K2 흑표전차는 한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3.5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3.5세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기존 3세대 전차의 성능을 뛰어넘어 4세대에 준하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차를 말해요. 세계에서 3.5세대 전차를 양산하는 나라는 한국, 독일, 프랑스 정도뿐입니다. 미국의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드 EH, 프랑스의 르클레르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에요. K2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3-2 혁신적인 자동장전 시스템. K2 전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동장전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전차는 포탄을 장전하는 장전수가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승무원이 4명 전차장, 포수, 조종수, 장전수이죠. 하지만 K2는 자동으로 포탄을 장전하기 때문에 승무원이 3명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의 장점은 단순히 인원 절약이 아닙니다. 사격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숙련된 장전수도 분당 6-8발이 한계인데 K2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분당 10발까지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전차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장전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인간 장전수는 전차가 흔들리면 장전 속도가 느려지지만 자동장전 시스템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3-3 경이로운 ISU 현수장치. K2 전차의 또 다른 혁신은 ISUIM-AM 서스펜션 유닛 현수장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전차는 험한 지형에서 차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특히 한국처럼 산악 지형이 많은 곳에서는 정확한 사격이 어려워요. 하지만 K2의 ISU 현수장치는 차체 자세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앞바퀴를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기울이거나 뒤로 눕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아시나요? 언덕 뒤에 숨어 있다가 포탄만 살짝 내밀고 사격한 후 다시 숨을 수 있어요. 마치 잠수함처럼 지형을 활용한 전술이 가능한 거죠. 3-4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이동 중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요. 사격 통제 컴퓨터가 목표물의 거리, 속도, 바람, 온도, 습도까지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포수는 그냥 조준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명중시켜줘요.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KSTAM KOREAN 스마트 타프 어택 뮤니션 탄약을 사용하면 적 전차의 약한 상부 장갑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똑똑한 포탄인 셈이죠. 3-5 폴란드 수출의 대역전. K2 전차의 진가는 2022년 폴란드 수출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전차를 도입해야 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드이나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도 후보였지만 결국 K2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성능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2가 동유럽의 지형과 기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둘째, 납기였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최소 5-7년은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은 2-3년 내 납품이 가능했거든요. 셋째,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제한했어요. 결국 폴란드는 K 전차 980대, 총 18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일 무기 체계로는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3-6.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폴란드 수출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번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문을 연 것이거든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K2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노르웨이와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K2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2024년 5월 K2는 루마니아에서 실시한 실사격 시연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현지 군 관계자들이 놀라운 정확도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K2 전차는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4. K9 자주포 -3개를 정복한 화력의 제왕 4분 30초. 4-1. 글로벌 자주포 시장의 절대 강자. K9 자주포는 한국 방산업계의 가장 큰 성공작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K9를 운용하거나 도입 예정인 국가만 해도 15개국이 넘습니다.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이집트, 에스토니아, 호주. 정말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K9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2. 압도적인 성능과 기술력. K9의 핵심 성능을 살펴보면 왜 세계가 열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52구경장 포를 사용할 때 40km가 넘어요. 이는 북한의 170 곡사포 사거리 30km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3발, 최대 분당 6발까지 가능해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주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쏘고 빠지기 슈트 언드 스쿠트인데요. K9은 사격 후 30초 안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어요. 적의 반격을 피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죠.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K310-155 포탄을 사용하면 정확도가 더욱 향상됩니다. 4-3. 모듈화 설계의 혁신. K9의 또 다른 강점은 모듈화 설계입니다. 기본형 K9를 바탕으로 K10 탄약 보급차, K11 지휘통제차, K12 기상관측차 등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패키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포만 사는 게 아니라 완전한 포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4-4. 터키 수출의 전환점. K9의 해외 진출은 2005년 터키 수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터키는 자국의 노후한 M110 자주포를 교체할 새로운 자주포를 찾고 있었어요. 독일의 PGH-2000과 한국의 K9의 경합을 벌였죠. 결국 터키는 K9를 선택했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이 우수했고 기술 이전 조건도 좋았기 때문이에요. 터키는 K9를 T-155FIRTINA라는 이름으로 라이센스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300문 이상을 도입했어요. 4-5.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선택. K9의 기술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북유럽 진출입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무기 도입 기준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특히 핀란드는 소련 러시아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자주포의 성능이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2017년 핀란드는 48문의 K9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CAESAR 등을 제치고 K9를 선택한 거죠. 핀란드 국방부는 K9의 극한의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문제없이 사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9년에는 노르웨이도 K9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24문을 도입해서 자국의 M109A3GN을 교체하기로 했어요. 4-6.
호주 진출과 인도 태평양 확장. K9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2021년 호주 수출입니다. 호주는 애초에 독일의 PGH-2000을 도입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독일이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K9로 선회했습니다. 호주는 K9를 30문 도입하기로 했고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해요. 호주 현지에서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와 함께 패키지로 수출한 거죠. 2024년에는 인도도 K9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인도는 100문 이상의 K9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4-7.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실전 성능. K9의 성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K9를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K9를 운용 중인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 지원 작전에서 K9의 우수성을 확인했어요. 폴란드군 관계자는 K9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NATO 기준을 뛰어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반포격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지를 이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4-8. 차세대 K9A의 등장. 한화 디펜스는 K9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신형인 K9A는 기존 K9보다 훨씬 진보된 성능을 자랑해요. 자동화 수준이 높아져서 승무원 부담이 줄어들었고 사격 정확도도 더욱 향상됐습니다. K9A는 2025년부터 한국군에 배치되기 시작할 예정이고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 있어요. K9 자주포는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K-방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 하늘을 지배하는 K- 전투기 4분. 5-1. T-50에서 시작된 성공 스토리. FA-50 경공격기의 이야기는 2000년대 초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노후한 T-38 고등훈련기를 대체할 새로운 훈련기가 필요했어요. 정부는 단순히 외국 기체를 도입하는 대신 우리 기술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미국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에 나섰어요. 한국이 70%, 록히드 마틴이 30%의 지분을 가졌습니다. 2002년 8월 20일 T-50의 첫 비행이 성공했어요. 한국 항공사의 획기적인 순간이었죠. 5-2. 전 세계가 인정한 훈련기. T-50은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 훈련기였습니다. F-16과 같은 엔진 F404-GE-102를 사용하면서도 조종하기 쉽고 안전성이 뛰어났어요. 조종사들이 T-50에서 훈련받고 F-16 같은 최신 전투기로 바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였죠. 특히 플라이 바이 와이어 플라이 마이너스 바이 마이너스 와이어 조종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큰 특징이었어요. 이는 당시 훈련기로는 매우 진보된 기술이었습니다. 5-3. FA-50으로의 발전. T-50의 성공에 힘입어 KAI는 경공격 능력을 추가한 FA-50을 개발했습니다.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전투기예요.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도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의 ELM-2031을 장착해서 동시에 여러 목표를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FA-50의 가격은 대당 약 3천만 달러로 F-16만 5천만 -8천만 달러이나 그리펜 6천만 -8천만 달러보다 훨씬 저렴해요. 5-4. 필리핀 수출의 첫 성과. FA-50의 첫 해외 수출 성공은 2014년 필리핀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공군은 노후한 F-5 전투기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했어요. 예산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비싼 서방제 전투기는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FA-50은 필리핀의 요구 조건에 딱 맞았습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우수했거든요. 필리핀은 12대의 FA-50을 도입했고 계약 규모는 약 4억 달러였어요. FA-50의 첫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5-5 동남아 시장 석권. 필리핀 수출 성공 이후 동남아 시장에서 FA-50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17년에는 태국이 4대 FA-50을 도입했어요. 태국 공군도 노후한 F-5를 대체할 목적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라크가 24대의 T-50IQ 이라크 버전을 도입했어요. 이라크는 ISIS와의 전쟁에서 항공력이 절실했고 FA-52 대테러 작전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거죠. 5-6 폴란드 진출과 유럽 시장 개척. FA-50의 가장 큰 성과는 2022년 폴란드 수출입니다. 폴란드는 소련제 미그-29와 수-21을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했어요. 당초에는 F-35나 F-16 같은 미국제 전투기를 고려했지만 납기와 예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FA-50은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했어요. 성능은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이었고 무엇보다 빠른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48대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계약 규모는 약 3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FA-52 NATO 기준을 충족하는 전투기임을 인증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방산 시장 진출의 문을 연 것이죠. 5-7 말레이시아의 선택. 2023년에는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노후한 미그-29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경전투기를 찾고 있었어요. 중국의 JF-17, 인도-러시아 공동개발 수호이, 그리고 한국의 FA-52 경합을 벌였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18대의 FA-50 블라크 20을 선택했어요. 계약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FA-50의 기술적 우수성과 가성비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어요. 5-8 FA-50의 진화, 블라크 20. KAI는 FA-50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최신형인 FA-50 블라크 20은 기존 모델보다 훨씬 진보된 성능을 자랑해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레오나르도의 GRIF-5-346을 장착해서 탐지 능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전자전 능력도 강화됐어요. 적의 레이더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자전 포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무장 능력도 확대됐어요. 이스라엘제 파이썬-5 공대공 미사일, 미국제 하푼 대함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5-9 아르헨티나와 남미 진출. 2024년에는 아르헨티나가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공군은 1980년대부터 사용해온 A-4 스카이호크와 미라지 III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산 부족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FA-52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르헨티나 수출이 성사되면 FA-52 남미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는 거죠. 5-10 가성비 최강 전투기의 명성. FA-52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성비입니다. F-35나 F-16 같은 최신 전투기는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운영 비용도 많이 들어요. 반면 FA-50은 저렴한 가격에 준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규모 공군에게는 FA-50이 최적의 선택이에요. 예산 부담 없이 현대적인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거든요. 항공 전문가들은 FA-50을 가성비 최강 전투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용이 좋았다면 클릭 2번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